전임 군수의 불명예 퇴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딛고 출범한 양양군 민선구기 체제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양양은 생활인구 1위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쥐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개발 행정쟁점과 원주민들의 정주 여건 악화, 그리고 초대형 인프라 사업의 재무 리스크 등 해결해야 할 굵직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의 도약을 이끌어낼 김정중 양양 군수를 만나 해법을 짚어봤습니다. 군수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는 지역의 인프라 개발과 어민 간의 실질적 상생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서 추경에 반영된 그 물취향 수산물 종합 판매장 건립 등이 실질적 어촌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외부 자본에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역 어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구조적인 상생 모델에 대한 군수님의 보관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물취향 우리 수산물 종합 판매장 건립 취지 자체가 사실은 그 외부 자본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그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라든가 또 판로 확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재건축하는 그 기초 단계에서부터 어민들이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또 목도 있고 또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판매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잉여금 자체가 어민들의 소득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지 자본들에 대한 뭐 염려 같은 거는 사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걱정 같은 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그 판매장에서 나오는 그 수익 구조 자체가 하여튼 그 어민들한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운영이 돼서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져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그 화려한 관광지 이면에 원주민 정주 여건이 악화가 된다라는 문제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은 서핑 붐 등으로 생활인구 전국 1위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동산 그 가격 등급이라든지 젠트리피케이션 쓰레기 및 인프라 가부화로 인한 정작 어민들의 정주 여건을 위협받고 있다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유통인구 소비를 지역 세수로 직결시키면서 동시에 원주민의 삶의 질을 보호할 구체적인 연안 수용력 관리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그 주민들이 소외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실패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양양의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관광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머무르는 관광으로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창출되는 관광 이익이 우리 골목 상권이라든가 또 소상공인 또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설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대중목욕탕이라든가 교육복합 커뮤니티 센터 또 버스 공영제 제가 준비한 어떤 공약들을 통해서 우리 정주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 우선순위에다 놓고 실천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서핑에 대한 부분들이라니까 우리 신규 관광지 등을 이렇게 관리할 때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과 또 상인들, 전문가들이 어떤 그 함께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형성해 나가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객에 대한 어떤 증가, 생활형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이곳에서의 어떤 행위 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이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의 실효성 있는 집행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 올해
확보하신 인구 소멸 대응 기금 등 대규모 예산이 단순한 단기성 토목 사업이나 경관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실질적인 청년 인구 유입과 원주민 이탈 방지에 쓰이도록 할 군정 차원의 명확한 가드라인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자체가 양양군 현안 사업 중에서 가장 컸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많이 이제 주력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은 가설삭도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하드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소프트적인 부분들에 대한 예산 대응을 좀 시켜가지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그 시설물 중심이 아니라 일자리라든가 또 우리 새로운 어떤 그 사업들 이런 전개되는 부분들에다가 연결되는 어떤 구조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연어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동원에서 이 연어 양식단지를 만들어서 거기 부산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산업단지, 연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 좀 전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요. 우리 정주 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자리를 잡는데 교육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돌봄 인프라, 그다음에 청년 주거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는데 우선순위를 좀 둬서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 모든 부분들은 여기 성과가 나오는 것은 수치로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요. 그 수치를 과거하고 달리 민선 9기에 있어서는 좀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역할을 좀 만들어 가는데 주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K언어 산업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K언어 산업 및 역세권 개발 재원 조달과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동해 북부선 개통에 맞춘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 지구와 스마트 양식장 중심의 K언어 산업은 양양의 기형을 바꿀 정말 초대형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도비와 민자 유치가 필수적인 만큼 최근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자칫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재무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자 유치 차질 등 돌발 변수에 대한 대비 혹시 플랜 B와 재원 조달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양양군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자체 재원에 대한 어떤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K언어 산업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결과도 이번 9월 달에 이제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지만 한 단계 업시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이 K언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제대로 간다 그러면 아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담보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고요.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도 과거에 진행됐었던 방법에서 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역 주변에 공공시설 위주로 진행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뒤에 민자 사업들에 대한 것이 다시 이제 붙어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역세권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그 공공단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까지를 다 포함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양양 입장에서 우리가 재원이라든가 또한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주 테마로 진행을 하고 그 테마가 제대로 성공을 했을 때 민간 자본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유지라든가 이 매입을 통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져가고 있고요. 또한 양양군은 지금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약 사업으로 내걸었던 접경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적병지에 들어가게 되면 적경지 특별법에 의한 어떤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게 또 있고, 또 고향사랑 기부제를 좀 활성화시켜서 저희들이 부족한 재원들을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양에 이제 공항이 있지 예, 예. 않습니까? 강원도에 어떻게 보면 국제화가 된다 그랬을 때 양양 공항 자체가 굉장히 국제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비춰 보이는데 예. 그 양양 공항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국제적인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플랜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지금 이제 양양공항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도 애물단지처럼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예, 플라이 강원이라는 부분들이 한번 이제 실패를 거두고 지금 이제 파라타 항공이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양양에서 제주 노선 중심으로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전세기 정도 뛰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파라타 항공이 내년 3월까지 아마 상하이 노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양양공항을 이용해서 일본 쪽 노선 부분들을 지금 계속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공항공사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공항보다는 우리 양양국제공항이 일본 쪽이나 동남아 노선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가지고 있고, 또 그 공항에 그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양군이 전에 이제 화물 공항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쪽 지역이 화물로 인해서 경쟁할 수 있는 만큼의 화물량이 충분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일부 있지만, 양양공항이 화물공항으로서의 역할 또한 전개가 된다면 공항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양양을 위해서 열심히 또 군수님께서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강원도의 중심이 또 양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양이 맞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중심은 양양이고요. 저는 늘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양양의 배후 도시는 저는 서울의 강남이라고 늘 주장을 합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통해서 정말 금요일 정도에 한 2시간 거리에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우리 양양이 그곳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준비만 다 끝낸다면 양양이 동해안의 중심 도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양양 군민들의 어떤 걱정거리가 다 해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폭발적인 관광문과 굵직한 지역 현안들 사이에서 양양군은 지금 도약과 정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임 군수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인터뷰에서 확인한 것은 원칙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무너진 행정 신뢰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단단한 의지였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혜택이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상생의 묘안이 상처 입은 군심을 위로하고 양양의 새로운 100년을 성공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브레이크 뉴스 김일웅입니다.